주말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한번 반격을 시작하면서 59,589달러까지 올라간 상황. 알트코인들은 신을 내다가 잠깐 풀이 죽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부디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려가지고 행복한 주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제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금융당국 역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현물뿐만 아니라 파생 금융상품도 굉장히 위험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때는 심한 가격 변동성과 낮은 유동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감독 당국도 같은 경고를 날렸다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코인 투자는 여윳돈만 가지고 넓은 시야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하락장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자 이제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런 예들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들 역시 이 4년 이상을 보고 장기적으로 들어왔었다라면은 지금쯤이면은 좀 더 나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B2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좀 과도하게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프로젝트 중에 터로덱스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먹튀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9,000개의 BNB를 모집해서 잠적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북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되도 않는 개그를 치면서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개그 수준을 봤을 때 이 저보다 좀 수준이 더 낮지 않나. 당장 구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T 브레이브 브라우저도 이번에 바이낸스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에 합류하게 되면서 브레이브 월렛에서 바이낸스 체인이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BAT 홀더들은 바이낸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DeFi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꽤 좋은 소식인데 BA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잠시 휴식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좋은 프로젝트라도 꼭대기를 찍고 나면은 열을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오리온 프로토콜 역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NFT 관련된 개발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상품들을 발표했었던 그레이스케일, 그 중에 하나가 라이브 피어였었는데 라이브 피어에 대해서 베리 실버트가 나와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모두는 라이브 피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많은 거래소들이 라이브 피어를 상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거의 이 사람들에게 라이브 피어를 사라고 선동을 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라이브 피어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로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서도 에이다 거래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프리카 쪽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찰스 호스킨스는 이 칼다노를 통해서 수백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디지털 신분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한 국가도 아니고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의 정부들과 협력해가지고 시민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갑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애 처음으로 지갑과도 연결되고 결제 시스템과도 연결되며 부동산과도 연결되며 풍부한 메타데이터 등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에이다를 통해서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계약을 협상하고 있다라고 밝힌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의 미래가 기대가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즉 이더리움 2.0의 도입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비탈릭은 Quick Merge via Fork Choice Change라는 문서를 통해서 비컨 체인의 라이트 버전을 통해서 더욱더 빨리 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더리움도 더욱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코인데스크에서는 이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개발자들이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채굴자들과의 마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더리움 상에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니스왑도 그렇고 이 가스비가 어마어마하죠. 이더리움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만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의 대장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찰스 호스킨슨이 또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수백 군데의 기업들이 이더리움에서 칼다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칼다노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등등으로 프로젝트들이 이전하게 될 수 있겠죠. 자, 부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꼭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AI 프로젝트 패치 AI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패치 AI 메인넷 2.0 출시까지 12일 남았다. 이 코인도 지금 엄청 올랐죠. 옛날에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을 것인데, 일본 기준으로 베리시 맥디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알트코인 파티 간드아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 브라질에서 남미 최초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그새를 못 참고 브라질은 또 하나의 ETF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발표가 나왔었던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QBTC11이라는 것으로 온전하게 비트코인에게만 투자가 가능한 그런 ETF였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승인하는 것은 해쉬11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또 다른 5개의 암호화폐, 추가된 암호화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 추가적인 5개의 암호화폐들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더리움, 스텔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라고 하네요. 이 코인들이 브라질에서 인기가 좀 많이 있나 보죠. 자, 아무튼 또 다른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5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회사 등등을 통해서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10만 달러를 우습게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스카라무치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 이번에 비트코인 ETF를 미국에서 또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비트코인 ETF는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최근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이 패턴을 봤을 때 상승형 쐐기다. 하락할 가능성이 68% 정도가 되며 상승 추세의 피로감을 가리키는 신호라고 불리는 상승형 쐐기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강세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파이낸스 에이지의 트레이딩 팀장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는 추가로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5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47,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 다지기 국면이 늘어나겠지만은 나쁜 그림은 아닐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인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 일봉을 봤을 때 6개월째 강력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저항을 뚫을 수 있으면 6만 8천 달러까지 고고싱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다른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가 라케시 우페드 히에, 재밌는 이름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6만 102달러 이상 오르게 되면은 6만 1825달러까지 고고싱 할 수 있으며, 이것까지 깬다 그러면은 7만 2000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54,844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더 깊은 조정장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 트위터 분석가 루키 XBT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6만 8,000달러까지 가지야라는 분석을 남겼고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형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있다. 다음 목표가는 6만 5,000달러라는 기분 좋은 분석을 남겨주었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뚫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도 뚫긴 했습니다만 안착하는 데는 실패를 했었는데 안착을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건투를 빌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그래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토마토 밭에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